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철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KBS E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서 좀 재미있고 여러분께 유익한 생활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생활 법률 시작합니다. 자, 홍 이사님, 이 방송 언제 하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KBS ETV 네. 매주 화요일 네. 오전 7시 40분에서 네. 8시 사이 네. 10분에서 20분 정도 합니다. 네네, 맞아요.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이제 여러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죠? 네. 뭐죠?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네. 댓글 댓글 달기. 달기.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의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독 머리에 신경 쓰는 남편. 머리. 예, 미용실에서 20만 원을 결제한 남편. 오. 집에서도 모자를 쓴 남편. 네. 결론은 이렇습니다. 네. 아내에게 네. 대머리를 숨기고 결혼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대머리였구나. 자, 말씀해. 어떤 사건이었어요, 구체적으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네. 젊은 부부였는데요. 네.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네. 근데 혼인한 이후에 네. 남편이 유독 머리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서 모자를 쓰고 있고요. 결국에는 장모님께서 집에 오셨는데 네. 남편이 대머리를 이미 숨기고 결혼한 사실이 알게 된 겁니다. 이제 모자가 벗으니까 이제 대머리가 그렇죠. 나왔구나. 그렇죠. 자, 이 비싸- 아내는 야.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예, 뭐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세요. 대머리를 숨기고 결혼한 남편, 사기 결혼이나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어떨 것 같아요, 홍 이사님? 자, 홍 이사님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리숱이 많은 건 아니죠? 최근에 뭐 나이 들면서 많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탈모 고민이 정말 많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모 대선 후보가 공약까지 했잖아요. 이제 보험을 적용해야 된다. 그게 이제 얼마나 이제 많은 국민이 탈모에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갖고 있으면 그런 또 실제로 공약까지 많은 나오겠어요. 국민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다 탈모약이 비싸잖아요. 먹는 약이라든지 치료하는 게 굉장히 비싼데 그걸로 뭐 전혀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고 본인 사비로 다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부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약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많은데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편이 탈모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 난 이것 때문에 속았다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탈모를 숨겼다고 해서 바로 그게 이혼 사유나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법조인 중에서도 탈모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법원에도 그렇고 뭐 변호사들도 그렇고. 근데 탈모가 다 무조건 잘못이라고 하면은 그게 법조인들이 수긍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농담이긴 하지만 온 국민이 많은 사람들이 탈모로 고민하고 있고 이게 무슨 뭐 결혼 생활을 하기에 뭐 큰 규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사유나 혼인 취소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이 아닌 여성 쪽이 네. 뭐 남성도 해당이 되겠네요. 네. 상대방 피해자가 결혼 전에 성형수술을 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했을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사기 결혼이나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홍 이사님은 어때요? 만약에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막 나중에 뭐 이거 가정에 재혼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이제 미인이야. 그래서 이제 미모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다 성형했대. 2세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왔어. 완전히 다 뜯어고친 거야. 예전 사진 보니까 이건 전혀 안 닮은 거야. 어떤 것 같아요? 실망감과 배신감은 있겠지만 배신감이 있어요. 네. 그것으로 이혼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자분이 이제 탈모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거나 여성분들이 뭐 성형수술을 숨기고 결혼한 거나 그게 혼인 취소까지는 안 돼요. 이혼 사유도 안 되고.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물론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인 취소 사유나 이혼 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약에 이게 다 혼인 취소 사유가 되면 상당한 부부가 이혼을 해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형이나 탈모가 있는데 그거 다 혼인 취소나 이혼된다고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니까. 저희 사무실 잘 되겠네요. 그래요? 우리 사무실 잘 되는 건 물론 좋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 가지면 또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이혼 사유나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머리나 성형수술 외에 네. 어떠한 경우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간혹 이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주 그냥 심한 질병을 앓고 있다. 아니면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난 속았다. 혼인 무효를 하고 싶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속았다. 정신병력을 속이고 결혼했다. 자, 이런 게 이혼 사유나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요? 아주 심각한 경우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제 약혼 해제 사유에도 보면은 아주 심각한 질병 같은 경우 약혼 해제 사유로 규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용했을 때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뭐 정신병이 있어서 도저히 고쳐지기 힘들다. 그걸 속이고 결혼했다고 하면 혼인 취소 사유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벼운 질병이 있잖아요.
우울증 같은 경우에 사실 누구나 걸릴 수가 있어요. 누구나 우울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맨날 이렇게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우울한 적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한 적도 있어요. 누구나 우울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해서 뭐 심각한 뭐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뭐 나 속였다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정신질환,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혼인 취소 사유나 이혼 사유가 되지 않아요. 신체적인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가볍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는 이혼 사유가 안 되는데 정말로 이거는 뭐 아주 심각한 질병이고 뭐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질병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걸 속이 결혼했다면 그거는 이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가벼운 이제 신체적 정신적인 질환, 특히 이제 그 여성 같은 경우에 불임이나 난임인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남성도 마찬가지고 불임이나 남성 이걸 뭐 모르고 결혼했다 이거 가지고 해서 혼인 취소 사유나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법원이 이혼 사유나 또 혼인 취소 사유를 엄격히 보고 엄격히 따지는 이유는 뭐죠? 혼인의 안정성 때문이죠. 이런 게 모두 다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면 혼인의 안정성이 없어지잖아요. 그 혼인 신고를 국가에 하는 건데 또 한 부부가 탄생하는 거고 가족과 가족의 결합인데 뭐 이것저것 다 혼인 취소 사유라고 뭐 사기 결혼이라고 다 인정해버리면 혼인의 안정성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혼인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런 제도고 또 한 부부가 결혼한 거고 가족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사기 결혼이나 뭐 혼인 취소를 인정하면 안 된다 해서 법원이 정책적으로 혼인 취소 사유를 좀 까다롭게 인정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탈모나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에게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단 탈모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탈모는 뭐 미용적인 거지 뭐 괜찮아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홍 이사님은 누구보다 알죠. 탈모 가지신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얼마나 받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스트레스 때문에 네. 회사를 퇴사한 분도 계세요. 회사 퇴사까지요. 예,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시고 우울증도 걸리고. 약도 드시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인구가 탈모로 그렇죠. 고민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뭐 어떤 치료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회적인 어떤 지원, 합의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탈모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그게 평생 또 어떻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평생 고민이고, 그리고 또 탈모 때문에 이 연애나 결혼도 또 쉽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탈모에 대해서 국가라든지 사회에서 지원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도 좀 만약에 행복해지겠죠? 탈모 치료가 행복해지고 또 그 개인이 행복해지면 또 어떻게 돼요? 연애나 결혼도 또 많아질 거 아닙니까? 본인이 자신감이 가지니까. 그러면 결혼도 많이 하고, 결혼 많이 하면 또 2세도 출산을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일석삼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탈모를 국가에서 지원하면은 일단은 국민 개개인이 행복해서 좋고, 또 연애나 결혼을 많이 해서 좋고, 또 그러면 자식도 많이 출산해서 좋고, 인구가 늘어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봐야 돼, 멀리. 뭐 항상 어떤 정책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만 가지고 막 이게 뭐 옳다 그러다 하는데 좀 널리 보면 이거 좀 길게 보면은 이게 정말 필요한 제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탈모 문제도 사실 단순히 뭐 가벼운 문제다, 뭐 개인의 미용적인 문제다 이렇게 치부해버리지 말고 탈모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서 주변에 혹시 탈모 가지신 분들 있으면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게 좋은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